당신은 지금 당신의 뼈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아무런 소리도 없이 당신의 삶을 갉아먹는 조용한 살인자가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날 아침 평범한 미끄러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다시는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뼈가 부러진 순간 그녀의 삶은, 그리고 우리 가족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런 비극이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이라는 말, 생명과 직결된 병에만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당신의 뼈에도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침묵의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이 침묵은 당신의 뼈가 보내는 긴급한 신호입니다. 지금 이 신호를 듣고 있는 당신,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의 가족, 사랑하는 사람, 혹은 바로 당신 자신의 미래일 수 있습니다. 뼈는 우리 몸의 기둥이자 삶의 자유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뼈가 소리 없이 아주 조용히 약해지고 부서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뼈 건강만 챙겨도 당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골다공증이란 침묵의 병이라 불리는 골다공증이 우리 삶을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치명적인 위험에 맞설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절대로 스스로 증상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뼈가 부러진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죠. 그때는 이미 뼈가 심각하게 약해진 상태여서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은 단순한 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망률을 높이고 영구장애를 남기며 평생 침대 생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번 골절되면 당신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폐암의 5년 내 사망률이 10에서 30%인데 골다공증성 고관절 골절은 1년 내 사망률이 무려 15에서 20%입니다. 5년 내 사망률은 놀랍게도 45%에 달합니다. 이 수치는 암보다 더 치명적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왜 수많은 의사들이 골다공증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병원에서는 이미 뇌사 상태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마저 놓쳤죠. 이처럼 뼈가 보내는 신호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내 뼈는 괜찮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진 않으셨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뼈가 부러지고 나서야 내 뼈가 이렇게 약했구나. 왜 미리 몰랐을까? 하고 뒤늦게 후회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때는 이미 너무 늦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몰랐어요. 전혀 증상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골절되고 나서야 골다공증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하고 뒤늦게 알았어요.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영양 결핍된 노인분들만 걸리는 병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머니보다 훨씬 젊은데 골밀도 검사 결과가 어머니보다도 훨씬 나쁘게 나와서 정말 충격받았어요.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도 최근에 머리가 무겁고 어지럽진 않으셨습니까? 혹은 이유 없이 몸이 자꾸 피곤하진 않으셨나요? 아니면 요즘 들어 허리가 자주 뻐근하고 나도 모르게 키가 줄어든 것 같다는 섬뜩한 생각이 드시나요? 골다공증이 이토록 두려운 건 바로 골절 때문입니다. 이 골절은 뜻밖의 너무나도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지팡이 안 짚으면 한 발짝도 다닐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일도 하나도 못합니다. 앉았다 일어서는 것조차 너무 힘들어요.
어머나 여태까지 한 번도 아픈 데 없었는데 이대로 내가 병상에 들어눕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매일 들어요. 놀랍게도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환자 수는 매년 꾸준히 늘어 이제는 최대 27만 5천여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자 수도 어마어마할 뿐더러 골절로 인한 사망률 또한 충격적으로 높습니다. 골절되신 분이 1년 이내에 사망할 확률이 무려 약 20%에 달합니다. 즉, 골절 환자 5분 중에 한 분은 1년 내에 사망할 수 있다는 섬뜩한 통계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영구적인 장애가 남는 경우가 약 30%나 되고 일상생활이 심각하게 불편해지는 경우가 무려 80%에 달합니다. 가장 무서운 암 중 하나인 폐암도 조기에 발견하면 5년 내 사망할 확률이 10에서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비교해보면 골다공증 골절은 암보다 결코 덜 위험하다 할 수 없는 오히려 더욱 교활하고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골다공증은 어떻게 발견하고 이 소리 없는 위협에서 내 몸을 지키고 예방해야 할까요? 이제 어떻게 뼈를 지킬 수 있을지 함께 배워볼까요? 단 1분 1초도 놓치지 마세요. 이부 골절의 진짜 공포. 고추를 다듬는데 앉았다 일어나다가 문턱에 살짝 부딪혔는데 뼈가 부러졌습니다. 저는 단순한 제 실수인 줄 알았는데 병원 검사 결과 골다공증과 연관이 있더군요.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골절까지 경험한 한 환자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골다공증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바로 골절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작은 정말 사소한 충격에도 뼈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골절은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최근 허리뼈가 부러져 병원에 입원한 황영자 씨의 끔찍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날 성당에 가려고 나왔는데 건물 계단에서 발을 헛디딘 것도 아닌데 그냥 너무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너무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소리도 못했어요. 그냥 너무 아프니까 결국 119를 불렀어요. 응급실에 왔더니 이렇게 척추뼈에 금이 갔다는 거예요. 제가 골다공증으로 한동안 치료를 받긴 했는데 상태가 좀 좋아진 것 같아서 제 임의대로 치료를 중단한 사이에 이런 뜻밖의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황영자 씨의 경우처럼 아무렇지 않은 일상 속 가벼운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는 뼈는 당신의 평범한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창문을 열기 위해 손을 뻗치거나 크게 기침을 하거나 소파에 앉는 정도의 작은 충격에서도 뼈가 부러지는 믿기지 않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골다공증 골절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골절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부위는 바로 척추와 대퇴골입니다. 이 두 부위는 우리 몸을 지탱하고 움직이는 데 필수적인 생명과 직결된 뼈이죠. 척추뼈는 부석부석한 해면골이 많고 단단한 치밀골이 적어 원래부터 약합니다. 뼈 세포의 리모델링은 뼈의 표면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표면적이 넓은 척추뼈가 리모델링에 의한 뼈 감소도 가장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60대에서 흔히 골다공증으로 인한 척추 골절이 생기며 할머니, 할아버지가 허리가 구부정해지고 키가 줄어드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반면 표면적이 좁은 대퇴골은 뼈 감소가 늦게 시작되지만 고령에서 발생하면 정말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실제로 대퇴골절의 사망률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대퇴골절을 입은 남성 환자의 1년 내 사망률은
무려 20% 이상입니다. 그 뒤를 잇는 것은 대퇴골절의 남녀 평균 사망률과 척추골절의 남녀 평균 사망률로 각각 16.5%, 7.8%에 이릅니다. 이 수치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부모님, 당신의 배우자 또는 당신 자신의 미래일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쉽게 부러지는 병인데요. 문제는 골절이 하나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골절 자체는 사망률을 급격히 증가시킬 수 있고 그걸로 인한 후유증이 평생토록 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따라서 골다공증 골절은 사망률을 증가시키고 다른 질병에 걸릴 확률을 높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동안의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자유로운 일상생활은 꿈도 꾸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한번 골절을 입으면 반복해서 골절이 생길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게다가 골절로 인해 오래 누워있게 되면 근육 소실이 심각하게 발생하여 결국 다시는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끔찍한 상황도 발생합니다. 침대에 앉았다가 일어나려다 다리가 푹 무릎이 그냥 풀려 넘어졌다고요. 처음에는 그냥 넘어진 줄 알았는데 병원에 가서 골밀도 검사 결과 제 골밀도 점수는 T-3.6점이었어요. 마이너스 2.5만 돼도 골다공증으로 진단하는데 제 뼈는 정말 형편없었던 거죠. 정말 끔찍한 일이죠.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골절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큰 부담을 주며 독립적인 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질병의 시작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은 당신의 노력으로 충분히 예방하고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러한 골절의 섬뜩한 위험을 낮추고 당신의 뼈 건강을 지켜낼 결정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뼈가 지금 침묵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삶을 지키라는 조용한 SOS일 수 있습니다. 이 소중한 기회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3부 조기 진단과 치료. 저는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좀 뼈가 약해졌겠지 하고 가볍게 넘겼죠. 하지만 결국 뼈가 부러지고 나서야 그때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고 치료할 걸 하고 죽도록 후회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골다공증의 심각성을 간과하곤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증상 때문에 병을 외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당신은 이미 중요한 신호를 받은 것입니다. 이 신호를 행동으로 옮기면 당신의 미래가 바뀔 수 있습니다. 조기 진단과 적극적이고 꾸준한 치료는 골다공증으로 인한 끔찍한 비극을 막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아주 좋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 건강검진을 통해 54세와 66세 여성에게는 골밀도 검진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이 국가 검진을 잘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골다공증을 조기에 발견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뼈 나이를 체크해 보셨나요? 만약 특별한 질환이 없는 건강한 분이더라도 여성은 65세, 남성은 70세 이상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꼭 골밀도 검사를 받아보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혹시라도 T점수가 마이너스 2.5 미만이라면 뼈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적절한 치료를 위해 매년 골밀도 검사를 통해
뼈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골다공증 치료는 주로 약물 치료로 이루어집니다. 이 약물들은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데 놀라운 효과를 보여줍니다. 약물은 크게 두 가지 원리로 작동하며 뼈를 재생시키고 보호합니다. 첫 번째는 골 흡수 억제제입니다. 이 약은 뼈를 파괴하는 나쁜 세포, 즉 파골 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그 수를 줄여서 뼈의 양이 감소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줍니다. 현재 가장 광범위하게 쓰이는 아주 중요한 치료제입니다. 두 번째는 골 형성 촉진제입니다. 골다공증은 단순히 뼈가 파괴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뼈가 충분히 생성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 약은 뼈를 만드는 좋은 세포, 조골세포의 기능을 강력하게 활성화시켜 새로운 뼈가 건강하게 잘 생성되도록 돕습니다. 골다공증이 아주 심한 경우 이 골 형성 촉진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뼈를 빠르게 재생시키기도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일부 골 형성 촉진제는 조골세포의 기능은 활성화하면서 동시에 파골세포의 기능도 억제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효과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약물 치료는 꾸준히 그리고 장기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보통 치료를 시작하면 초기 3년 동안에는 골밀도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뼈가 확연히 튼튼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그 후에도 꾸준한 치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제 골다공증 치료는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 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약제들은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한 휴약기를 가지 않고 장기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괜찮아진 것 같아서 약을 끊었다가 다시 골절됐다는 후회스러운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선생님께서 제 골밀도가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70대 후반의 나이에도 골밀도 수치가 올라갔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기쁩니다. 이것은 꾸준한 약물 치료로 골밀도가 극적으로 좋아진 유영애 씨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허리 골밀도가 마이너스 2.7로 수치가 클수록 뼈가 약한 거였는데 이번에 마이너스 2.3으로 4%나 좋아졌네요. 나름대로 허리가 펴지는 느낌이 드신대요. 다행히 더 나빠지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고요. 다리뼈 운동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다리도 쉽게 좋아지는 부위가 아닌데 지난번에 마이너스 2.4였던 부위가 마이너스 2.1로 3%나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정말 기적 같죠? 이렇게 적극적이고 꾸준한 치료는 당신의 뼈를 다시 튼튼하게 만들고 잃었던 삶의 질을 되찾는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혹시 지금 약 복용을 망설이고 계신가요? 턱뼈 괴사 같은 부작용에 대한 염려 때문에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이런 부작용은 매우 드문 경우이며 골절로 인한 위험성과 비교하면 훨씬 낮습니다. 골절 위험을 최대 70%까지 낮출 수 있는 약물 치료의 중요성을 절대 간과하지 마십시오. 만약 치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뼈 건강을 되찾는 기적의 첫걸음은 바로 지금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골밀도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당신의 뼈 나이를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치료를 단호하게 시작하십시오. 망설이는 순간에도 당신의 뼈는 약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세요. 사부 운동과 식단으로 뼈 지키기. 저도 운동을 해도 골다공증에 전혀 도움이 안 될 거야 하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뼈가 부러질까봐 운동을 피했죠. 그런데 운동을 해야 뼈가 더 튼튼해진다니 정말 놀랍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골다공증 환자 중 많은 분들이 이처럼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십니다. 골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운동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운동이야말로 뼈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핵심 요소입니다. 운동은 뼈를 살리는 기적과 같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뼈를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뼈를 부수는 파골세포의 활동을 억제하고 새로운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의 생성을 강력하게 증가시킵니다. 게다가 운동은 당신의 근력을 비약적으로 강화하고 균형 감각을 향상시켜 낙상을 예방하는 데도 엄청난 도움을 줍니다. 낙상이야말로 골다공증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그리고 치명적인 위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운동이 당신의 뼈를 살리는데 가장 효과적일까요? 첫째, 체중부하 유산소 운동입니다. 빠르게 걷기, 조깅, 계단 오르기 등은 뼈에 적절한 자극을 주어 골밀도 유지에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둘째, 근력 강화 운동입니다. 특히 하체와 몸통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위의 근육은 당신의 뼈를 지탱하고 낙상을 막는 데 필수적입니다. 셋째, 균형 감각 강화 운동입니다. 자전거 타기, 태극권, 요가 등은 균형 감각을 향상시켜 낙상 위험을 줄여줍니다.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운동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누워서 하는 스트레칭, 양팔을 쭉 뻗어 만세 부른 자세로 위로 올리거나 팔을 쭉 뻗는 동작을 천천히 반복합니다. 동작을 빨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천히 하시면서 근육이 충분히 스트레칭 된다는 느낌에 집중하세요. 시간은 1분 내지 2분 정도 꾸준히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스트레칭은 근육을 이완시켜 몸을 유연하게 해주어 낙상 시 부상 위험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다음은 허리를 들어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환자의 현재 상태에 맞게 무리가 되지 않는 강도로 실시해야 합니다. 허벅지 근육 운동을 1, 2분 정도 하고 나면 복근 강화 운동도 해줍니다. 역시 같은 자세로 누워있는 상태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무릎을 세운 자세에서 고개만 살짝 들어서 복근이 약간 긴장되는 느낌을 느끼면 됩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고 약간 정지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근 강화와 더불어 하지 근육 강화도 매우 필요합니다. 이 운동 역시 의자를 이용해서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운동을 반복함으로써 하지 근육을 효과적으로 강화시키는 운동입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운동을 반복하실 때는 천천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겠고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역시 의자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운동은 까치발 들기 운동입니다. 이것은 근력 강화와 함께 평형 감각을 동시에 증가시키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의자를 잡고 뒤꿈치를 드는 까치발 상태를 유지하는데요. 처음에는 한 3초 내지 5초 정도 유지하시고 익숙해지시면 한 10초까지 시간을 늘리시면 됩니다. 평형 감각과 강화를 위한 또 다른 효과적인 운동법입니다. 이 운동 역시 의자를 이용해서 평형 감각을 증가시키는 운동인데요. 한 발을 드는 운동인데 조금 전 운동은 발을 뒤로 뺐다면 이번에는 앞으로 발을 드는 겁니다. 여건이 된다면 발을 높이 들수록 운동 효과는 좋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낮게 드는 것으로 시작하고요. 나중에 익숙해지면 한 팔을 이렇게 같이 드는 것도 아주 좋은 운동이 되겠습니다. 모든 운동을 할 때는 절대로 다치지 않도록 든든한 지지대를 둔 상태에서 안전하게 해야 합니다. 한 동작은 5초에서 10초 정도 유지하고 1분 내지 2분 정도의 시간 동안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워서 스트레칭을 하고 허벅지에 힘을 주고 뒤꿈치를 드는 등이 사소한 동작도 꾸준히 반복하면
골다공증 예방에 놀라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여건이 된다면 매일 규칙적으로 걷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운동 자체가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뼈를 부서뜨리는 파골세포의 활동을 억제하고요. 반대로 뼈를 만들어주는 조골세포를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운동은 골다공증 환자에게 굉장히 필요한 거죠. 반대로 운동을 전혀 안 하고 누워만 있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긍정적인 효과가 다 역전이 되는 겁니다. 운동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체중이 실리는 유산소 운동, 예를 들면 빠르게 걷는 이런 운동이 되겠고, 또 하나는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균형 감각을 증가시킨 운동입니다. 이런 운동을 통해서 뼈에 적절한 자극을 주어 건강한 뼈를 유지하는 것도 있겠고, 근력을 증가시킴으로써 낙상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낙상이 골절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봤을 때 운동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동만큼 당신의 뼈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식단 관리입니다. 저도 골다공증에 좋은 특별한 음식은 없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균형 잡힌 식사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건 이제야 알았습니다. 특정 음식이 골다공증을 완치하는 마법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지만 균형 잡힌 식단은 뼈 건강 유지와 회복에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칼슘과 비타민 D입니다. 이 두 가지는 뼈를 구성하고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하루 권장 칼슘 섭취량은 800에서 1000mg, 비타민 D는 800IU가 적절합니다. 우유, 치즈, 요거트와 같은 유제품이나 멸치, 브로콜리 등 칼슘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고 비타민 D는 햇볕을 쬐거나 영양제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우유, 치즈, 요거트와 같은 유제품이나 칼슘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은 위장장애도 적고 흡수율이 좋기 때문에 음식으로 칼슘을 섭취하실 것을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하지만 그런 음식이 잘 안 맞거나 충분히 섭취하기 어렵다면 칼슘을 보충제로 드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뼈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이며 근육 건강에도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에는 오히려 소변으로 칼슘 배설을 촉진하기 때문에 뼈에 안 좋을 수 있어서 적절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너무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염식입니다.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은 혈중 나트륨 농도를 낮추기 위해 소변으로 나트륨을 과도하게 배출합니다. 이때 놀랍게도 칼슘도 나트륨과 함께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나트륨이 빠져나가는 만큼 칼슘도 소변을 통해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몸은 일정한 양의 칼슘을 항상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칼슘이 부족해지면 몸은 칼슘이 가장 많은 뼈에서 칼슘을 가져갑니다. 결과적으로 나트륨 과다 섭취가 뼈의 칼슘을 빼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하여 골다공증을 심화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도하게 짜게 드시는 것은 오히려 뼈 건강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뼈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은 단순히 병을 예방하는 것을 넘어 당신의 활기차고 독립적인 중년 이후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실천하여 당신의 뼈를 지키고 더 나아가 당신의 삶을 지켜나가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5부 남성도 위험하다. 남자는 골다공증 검사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설마 제가 골다공증에 걸릴까 싶었는데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니 혹시 내가 여자 체질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한 남성 환자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골다공증을 주로 여성의 질병이라고만 여기하는 것은 큰 오해이자 위험한 편견입니다. 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 유병률이 높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남성도 골다공증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남성의 골다공증은 여성보다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70세 이상 남성의 무려 20%는 이미 골다공증을 앓고 있으며 골감소증까지 포함하면 약 70%의 남성이 골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은 남성이 한번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을 입으면 1년 내 사망률은 여성보다 훨씬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는 남성 골다공증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심각한 문제임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남성은 왜 골다공증에 걸릴까요?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노화 외에도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질환을 앓고 있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인 남성이라면 더욱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이 염증성 질환은 뼈 손실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는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골다공증 검사를 해서 골밀도가 굉장히 낮으면 원래 류마티스 치료와 함께 골다공증 치료도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 원칙이 되겠습니다. 둘째, 당뇨병입니다. 당뇨병 환자는 골밀도 수치는 정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뼈의 질 자체가 떨어져 골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당뇨병은 골절 위험을 크게 높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골절 위험 인자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만성 신장 질환입니다. 신장 기능 저하는 칼슘과 인의 대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뼈를 약하게 만듭니다. 넷째, 특정 약물 복용입니다. 스테로이드, 항암제, 일부 전립선암 치료제 등은 뼈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장기간 복용 시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2차성 골다공증으로 진단하며 폐경 여성의 30%, 그리고 남성 골다공증의 약 60%가 이러한 2차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언급된 질환을 앓고 있거나 관련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나이와 상관없이 반드시 골밀도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T점수가 -2.5보다 낮다면 약을 복용하면서 약에 대한 반응을 꼼꼼히 봐야 하기 때문에 매년 골밀도 검사를 하는 것이 좋고요. -2.0보다 더 좋다면 한 2년에 한 번 정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골다공증은 더 이상 특정 성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모든 연령대의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우리 사회 전체의 심각한 건강 문제입니다. 당신의 뼈 나이를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예방과 치료를 단호하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뼈를 지키는 행동을 시작하십시오. 미루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러한 골다공증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완전히 지키기 위한 마지막,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언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남은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6부 꼭 기억할 3가지 핵심. 골다공증은 소리 없는 도둑, 침묵의 질환입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교활하고 무섭습니다. 뼈가 부러진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골다공증이라는 보이지 않는 위협이 우리 삶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골다공증은 단순히 뼈가 약해지는 것을 넘어 당신의 삶의 질을 바닥까지 떨어뜨리고 독립적인 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들며 심지어 당신의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너무나도 심각한 질병입니다. 이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희망은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당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충분히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세 가지 핵심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 골밀도 검사를 단 1분 1초도 미루지 마십시오. 특히 50세 이상 여성, 70세 이상 남성이라면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으니 괜찮겠지 하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골다공증은 증상이 없습니다. 당신의 뼈 나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소리 없는 신호를 듣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 건강검진 제도가 매우 훌륭합니다. 여성에서는 54세 그리고 66세 때 두 번의 골다공증 골밀도 검진을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골다공증을 조기에 발견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2.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꾸준히 관리하십시오. 만약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다면 망설이지 말고 의료 전문가와 상의하여 약물 치료를 시작하고 이와 함께 식단 관리 그리고 꾸준한 운동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도 치료를 시작조차 하지 않거나 혹은 약 1년도 되지 않아 스스로 약 복용을 중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골다공증 약제는 골절의 위험을 약 70%까지 낮출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효과를 보여줍니다. 부작용이 걱정되라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귀중한 치료 기회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긴밀히 상의하여 당신에게 맞는 최적의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뼈가 이렇게 심각할 줄 알았으면 그때 바짝 치료했을 건데 그때는 골다공증에 대해서 다들 잘 몰랐고 저도 우습게 생각했어요. 지금이야 이렇게 후회하지만 그때는 정말 몰랐죠. 이런 뼈저린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필수입니다. 3. 일상생활 속 골절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십시오. 당신 자신의 몸을 관리하는 것과 동시에 당신이 살고 계신 주거 환경도 면밀히 살펴 골절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오래전에 지어진 집들 같은 경우에는 방과 방 사이에 문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턱은 나이가 들수록 발을 헛디뎌 넘어지기 쉬운 치명적인 위험 요소가 됩니다. 이런 문턱은 반드시 없애는 공사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화장실은 물기가 있어 미끄러운 상태에서 움직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화장실 바닥에는 반드시 미끄럼 방지 패드를 꼭 설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은 용변을 보시거나 샤워하는 곳 주변에는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해 두어 잡고 내려가시거나 잡고 일어서실 수 있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작은 부주의가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큰 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고 미리 대비하십시오. 뼈가 한번 부러져 버리면 당신의 삶의 질은 현저히 떨어지고 다시는 원상복구가 힘든 정도로 생활 수준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학적인 경고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활기차고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은 당신의 삶에 대한 간절하고 절박한 호소이자 당부입니다. 오늘만큼은 당신의 뼈가 보내는 조용한 SOS에 온전히 귀 기울이십시오.
지금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한 당신은 이미 골다공증으로부터 당신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신호를 받은 것입니다. 더 이상 단 1분 1초도 미루지 마십시오. 당신의 뼈 건강을 위한 행동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시작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건강하고 활기찬 내일을 위해 리셋 건강연구소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건강한 삶을 위해 저희는 늘 함께 고민하겠습니다.